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진입니다. 저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양쪽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 한 대조차 지나가기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화재로 불타버린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사망자 29명, 부상자 36명이라는 우리에게 큰 아픔을 남긴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입니다. 이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지 단 나흘이 지난 시점의 사진입니다. 당시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은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단 나흘이 지난 시점에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여 주차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시공간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연구의 방향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과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서울시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내 등록 차량 대비 주차 면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8년 서울시를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약 300만 대, 주차 면수는 약 400만 면으로 132.2%의 주차장 확보율을 나타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수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교통연구원 기준 적정 주차장 확보율은 204%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6,642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확보 후 수치는 132.4%로 단 0.2%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주정차를 이면도로 교통사고의 주 원인으로 규정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였지만 이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두 그래프는 대도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와 중소도시를 대표하는 경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입니다. 도시 규모에 관계없이 주정차 단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이며 국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 및 차량 통행, 보행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량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유유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아이디어가 상시 혹은 시간대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너비 6m 미만의 도로와 주간선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도로 부분으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교통 영향평가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나 현장 조사 등으로 교통량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교통량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여 교통량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주차의 허용의 결정권은 경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작년 설 연휴 동안에 전국 522개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경찰과 지자체의 공조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나 상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절차입니다. 우선 연구 계획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를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환경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환경 분석을 하여 주차 공간을 추출한 후에는 상황에 맞게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연구 절차 중 환경 분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도시의 경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파트 인근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주택가 인근을 조사하였습니다.
취득한 데이터는 앞에서 발표하신 분과 동일하게 QGIS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로드뷰를 통해 교통량을 파악한 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프로그램인 렌디고와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 현장 도로폭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이후 주차 공간을 확보한 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실생활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인 렌디랑에 탑재를 하여 잔여 주차 안내 및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가 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통량 파악은 필수적입니다. 만일 도로가 상시 혼잡한 경우에는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공유지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상시 원활한 경우는 공유지 도로를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주간 혹은 야간에 원할 시 원활한 시간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연구를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대도시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대도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닌 주차난이 발생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이 고려되었는데, UAV와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의 경우 야간 이용 제약과 비경제적인 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를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주차 문제가 시급한 지역은 노후화 아파트 인근이었습니다. 20년 이상 준공 연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주차 대수가 0.5대 미만이었고, 이에 노후화 아파트 인근을 주차 공간 확보하는 연구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은 도로를 폭별로 구분을 한 것인데, 이 중에서 이면도로, 즉 폭 6m 미만의 도로는 화재 발생 시 취약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인근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고, 아파트 버퍼 2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중첩되는 곳도 제외를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이라는 대안시설이 존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상의 문제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버퍼를 200m로 설정한 기준은 성인 평균 걸음거리가 2, 3분 걸었을 때 200m이기 때문입니다.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사용기관, 비용 등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서 연구를 국공유지로 한정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사진이 렌디고를 통해 국공유지를 추출한 것이고, 우측에는 QGIS를 통해 국공유지를 입력한 모습입니다. 이후 취득한 데이터를 중첩하고 데이터 부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중첩시키는 데 사용된 좌표계는 보정된 중부원점 EPGS 5174를 사용하였고, 구로구의 경우 가리원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의의 가상 개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도로 선형이나 국공유지가 지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TMS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 데이터 간격이 수백 미터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전수조사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교통량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면도로에 교통량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대로변의 교통량을 토대로 동일한 블록 내에 이면도로 교통량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삼동의 대우 디오빌 플러스 아파트와 구로동의 한신 1차를 토대로 환경 분석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야간 교통량 파악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사진이 주간 교통 상황이고 우측이 야간입니다. 역삼동의 경우 주야간 모두 혼잡하기 때문에 공유지 도로를 주차장으로 쓸 수 없어서 국공유지 공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였고, 구로동의 경우 야간에 원활하기 때문에 공유지 도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QGIS 분석을 통해 역삼동에는 공유지 공원 부지를 확보하였고, 구로동에는 폭 6에서 9m인 공유지 공지 도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로드뷰를 통해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QGIS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렌디고로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과거 측량 자료를 렌디고를 토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랜디고를 활용한 이유는 보다 정확한 도로폭을 산정하기 위해서 랜디고를 활용하였습니다. 역삼동의 경우 공유지 도로가 아닌 공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랜디고 검증이 불필요하고, 구로동의 경우 랜디고를 토대로 도로폭 4에서 8m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랜디고나 로드뷰의 경우 사실 실시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 도로에 혹은 공유지 공지에 주차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역삼동에서는 공유지 공원부지를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지자체 및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하지만 고양의 삼성공원이나 안양의 샘모르 초등학교 등 공원 및 학교 지하주차장에 주차 공간을 조성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고, 일부는 야간에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구로동의 경우 공유지 도로를 활용하여 6m 이상의 도로에 야간 주차를 허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도시입니다.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는 개방 데이터의 종류가 많지 않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고, 그 방법은 수치지도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수치지도에는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이 중 건물과 도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과 도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로의 양 끝에 초록색의 2.6m 버퍼를 부여합니다. 이후 건물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중소도시를 대표하는 도시로 경주시를 선정하였고, 경주시 내 도심지인 용광동과 비도심지인 사정동 주택가 일대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도심지와 비도심지 모두 진행 절차는 동일합니다. 우선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도로 양 끝에 2.6m 버퍼를 부여하고,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순수한 도로 버퍼만 남깁니다. 이후 건물 데이터를 중첩시킨 후 도로 버퍼에서 건물 데이터를 제외합니다. 대도시에서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색의 국공유지를 중첩시킵니다. 도심지를 대표하는 용광동과 비도심지를 대표하는 사정동 모두 주야간 교통량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대별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노외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GIS를 통해 도로 버퍼 2.6m와 국공유지가 중첩되는 부분을 파악을 합니다. 이후 작은 자투리 땅은 주차 부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면적을 제외한 국공유지 도로를 산정합니다. 많은 지역이 파악이 되었지만 용광동 1328번지와 사정동 316의 1번지를 표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드뷰를 통해 용광동에는 불법적으로 양쪽에 산발되어 있게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정동에는 도로의 우측이 공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랜디고를 통해 현장 폭이 6m 이상인 것이 확인이 되면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차가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 도심지를 대표하는 용광동에서 소면적을 제외한 6018제곱미터, 사정동에서 710제곱미터의 주차 가능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뒤로 미루고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 또 다른 방안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집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광동 대상지 내에 빈집이 확보가 되었고, 네이버 로드뷰를 통해 2016년과 2018년 공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표자가 거주하는 곳 인근이었는데요. 2년간 제가 직접 공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공터나 공지 빈집의 경우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 실제 거주를 하는 다른 사유지보다 빠른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도심지를 대표하는 용광동에서 6018제곱미터, 사정동에서 710제곱미터의 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량 한 대를 주차하는데 가로 2.6m, 세로 5.2m로 약 13.52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각각 445면과 52면의 주차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시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면
노상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제곱미터에 약 1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일 6018제곱미터와 710제곱미터의 주차장을 건설을 한다면 공사비로만 약 7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일 주차 3만 원으로 산정을 하여 주차비를 징수하게 된다면 조성한 지 3.8년 이내에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의 공조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게 된다면 현 도로를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한 채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파악한 부지를 다른 어떤 분야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간접 자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에 전주 설치나 상하수도 관 매립을 위한 지적 측량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만일 이 파악한 DB를 구축을 한다면 지적 측량의 시간 및 비용 단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심지 내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녹지 공간을 확충하게 된다면 도시 미관 개선과 미세먼지 절감 효과, 도심지 그늘 형성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교통량 및 인구 통행량을 파악하여 만약에 차가 많이 지나가는 도로의 경우 차도를,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의 경우 인도의 폭을 넓혀 효율적인 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우범지대 내 추가적인 가로등 및 CCTV를 설치하여 치안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행한 연구 방법으로 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정부 및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및 안전사고에 대해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국공유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징수를 통해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자료 및 지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적인 측면에서는 명확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및 단속 적발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량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활한 도로 통행도 가능합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부지 파악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적 측량이 수반이 되고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자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렌드랑에 탑재 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공사의 홍보효과 및 대외 이미지 제고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